사실은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도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6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사실 나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이 보면은 거의 한 이제 중간 정도 되잖아요. 전체 13주에 아직 그 뭐 딱 절반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6장이 일종의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론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2차 성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사춘기 시기에 그런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꼭 아이들만을 위한 내용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 이제 청소년기 adolescen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래요. 그래서 grow to maturity,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시기를 이 adolescence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또 책에서는 이 사춘기 puberty가 바로 이 adolescence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가 정말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뭐 때로는 분노나 때로는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감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감정을 인식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 그랬는데 예전에 봤다고 안 본대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가 이제 그 방황기를 막 그 가출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감정의 계기판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계기판이 오면서 이제 저 사진이 나와요. 그 이제 저기 보면 피버리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 앰뷸런스 되어 있고, 그 이제 그 감정이 그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이거 뭐냐고, 뭐 별거 있겠어? 막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극장에서 저거 보면서 진짜 엄청 웃었어요. 저 사춘기 저거 드디어 오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 만약 2가 나오면 저런 사춘기 때 이야기도 더 다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2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일종의 그 사춘기의 시기가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고, 감정이 더 요동친다, 그런 걸 좀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새로운 여정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이렇게 뭐 어드벤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 막 이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쁨과 좌절감 모두 청소년기의 일부분이므로 이 시기를 하나님과 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로 여기렴. 어, 한국어 책이라서 더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는지, 영어 책은 제가 읽을 때는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 책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대화체로 저거를 번역을 해놔서, 저는 제 아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감정의 변화나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원래 기쁘기도 하고 원래 어렵기도 한 그런 시기인데,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겨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 위기의 기자가 이제 기회의 기자랑 같은 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지만 이걸 네가 기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 챌린지, 도전이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걱정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심지어 아빠인 나도 이런 걱정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데, 걱정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 나는 걱정을 다 초월한 입장에서 야, 너 이럴 때 걱정할 때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걱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좀 저한테 다가오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많이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는 외우지 못해도 외우기 정도까지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요. 아빠도 사실 이거를 잘 알고 심지어 아빠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나도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네가 걱정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네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잘 평온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조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 사실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재지만 제가 이 교재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바라보는 일종의 세계관이죠.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부모님들께서도 이 이야기 하실 때 좀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대응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인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점점 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내가 좀 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요새 SNS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할 테니까 자기도 팔로워가 많으면 좋겠다. 막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교재에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줘요. 다른 사람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지,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 아이는 저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거를 알고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의 변화, 특히나 이제 남자 아이들은 그런 게 저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키가 누구는 이제 빨리 크고 또 누구는 좀 천천히 크고 막 이런 면에서 오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들은 또 빨리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르다. 남자와 여자의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고 또 같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이제 각각 사람마다 키는 이렇게 몸이 성장하는 시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이런 거에 자유로운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막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마. 원래 다 다른 거야. 라고 그 얘기를 미리 해주면 조급해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건강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잘 씻어야 되는 이야기, 위생을 관리해야 되는 거, 뭐 스트레칭 하는 거, 그런 얘기들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랑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에서 한번 얘기했을 때 아이가 훨씬 더 많이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런 조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결함과 단정함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sexual purity하고 그리고 modesty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 번역은 이렇고요. 한국어 번역에서 순결함은 성을 학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단정함은 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영역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지키며 성적으로 남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우리가 문화를 또 쫓아서 시대를 쫓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교육부 예배 때 사실 노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당대 그 사람들 중에 흠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가 완전했던 게 아니라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의 비교해 볼 때 의롭고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쫓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을 거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다 하고 친구들도 다 하는데 야, 한번 해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이제 남자들은 또 이제 담배 같은 거, 그 담배를 피면 내가 어른이다, 멋지다, 막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노는 애들이 또 피고 그럼 자연스럽게 야, 너도 한번 빨아 이렇게 해봐, 막 그런 표현이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근데 애들도 하네. 이게 멋있네. 나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노아가 당대의 문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이 순결함과 단정함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뭐 이 순결함과 단정함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포인트 자체를 뭐 우리는 순결해야 돼, 단정해야 돼 여기에 맞추기보다는 그 세대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셨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몸을 존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너 자신과 너의 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장에 꼭 기억해. 라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좋은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이하고 이 내용을 나눌 때 아이가 먼저 영어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내용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영어로 읽게 하고 같이 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꼭 기억해는 이 아이랑 같이 읽으려고요. 마지막에 이 모임 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굉장히 그 내용 자체는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 걸 인식해주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이가 이런 내용을 읽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우리 한 포인트가 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차 성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